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접전 끝에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사수에 성공하면서 국회의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개솔린 차량 정비업계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인 정비업체들은 전문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이후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최대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승객 250여 명을 태운 여객기 조종사가 비행 중 잠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는 해당 여객기에 기장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승기를 굳혔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 중 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4, 3, 2, 1.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제주, 경기도 등 5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인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당선이 일찌감치 결정됐습니다. 대선 연장전으로 불린 경기도에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새벽 5시 반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역전해 승기를 잡았습니다. 중원의 민심도 국민의힘으로 쏠렸습니다. 충남과 충북도지사 모두 각각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세종 역시 사상 최초로 보수정당 시장을 배출해내게 됐고 대전 또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땐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4곳에서 승리하는 대승을 거뒀지만 이번엔 반대로 국민의힘이 대다수 지역에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절대 사수를 외쳤던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은 희망의 불씨는 살렸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은 7곳 가운데 경기 분당갑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5곳에서 앞섰고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2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개표를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역시 국민의힘이 전체 226곳 가운데 145곳, 절반 이상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일단 국민의힘 완승으로 결론이 나면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안정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사수에 성공하면서 향후 전국 주도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경기와 호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빨간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대구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파란색으로 물들었던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두 달여 전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안정론을 내세우면서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승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소속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지고 당 쇄신을 놓고 지도부 간 갈등이 노출되면서 대선을 기점으로 벌어진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혁신을 한 거거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동인이 있느냐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정론, 민주당은 견제론으로 맞붙은 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우선 각종 규제 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선 승리 후 최단 기간인 2달여 만에 진행된 전국 단위 선거였던 만큼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의 주도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선거 압승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하반기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원장직까지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갖고 가겠다 이렇게 좀 오만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변화하고 개혁하고 쇄신한다면은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 반면 중앙과 지방 권력 모두를 잡은 여권을 향해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사수로 맞설 경우 여야 대치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당초 선거 승리의 기준으로 삼았던 경기지사 선거는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피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싹쓸이 패배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고 국민의힘은 탈환을 노리던 경기도를 개표 막판 빼앗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패배라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 가솔린 차량 수리가 대부분이던 차량 정비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문가들도 없을 뿐더러 손님도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한인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치 정책 관련 매체인 캘매터스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주내 차량 정비사들의 수는 3만 2천여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전환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존 가솔린 차량 위주로 수리를 해오던 정비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인 정비업계도 벌써부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가솔린 차량 등 기존 내연 기관차에 비해 차량 부품이 70% 수준에 불과해 일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한 3만 가지 정도의 3만 가지 디프런트 파트를 차가 완성이 되면은 전기차 같은 거는 뭐 10,000가지, 12,3,000가지 그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 파트가. 전기차 도입이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전기차 전문가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차량 정비사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딜러에서나 고치지 일반 정비 공장에서는 안 고쳐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없어. 인력난의 전기차 전환 사업으로 매출까지 급감하다 보니 문을 닫는 업체들도 속출하면서 결국 한인타운의 중소업체들이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한숨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진짜 뭐 술 먹고 왕 가서 박지 않는 이상은 이 센서가 많은 게 자동차 바디샵도 이제 점점점 이 자동차 계통은 이 리페어나 바디샵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건 45도로 죽는 비즈니스예요.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미래 전기차의 생태계 구축을 마련해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있는 사람 10명 중 3명은 회복된 이후 한 달 이상 각종 증상에 시달리는 장기 후유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받고 가벼운 증세를 보인 사람들조차 심장과 뇌, 폐 등의 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후유증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 심지어 장애인 신청까지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차 백신 접종까지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린 샘 노델 씨. 건강한 40대 워킹맘이었던 노델 씨는 극심한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evere migraine headaches that were so debilitating. I have such sensitivity to sound that I have to wear noise-canceling headphones. I have the fast heart rate. 4달 넘게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노델 씨는 결국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한 달 이상 하나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로감과 근육통, 미각 손실 등 가벼운 증상부터 심장, 뇌, 폐 등의 기능이 손상되는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의 10%에서 30%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가벼운 증세를 보인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Now that we know that COVID-19 can result in long-term consequences, even among the vaccinated, it's upon us to develop additional tools, additional therapeutics. 이번 연구에서 백신 접종이 사망 위험을 34% 감소시킬 수 있고 폐와 혈액응고 장애 등 장기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을 보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다양한 비약물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에서 출발한 이탈리안 항공 여객기 조종사 2명이 비행 중 잠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4월 30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로마행 ITA 항공 여객기 조종사 1명이 휴식 시간에 잠을 자는 동안 조종석에 있던 기장도 잠이 들면서 관제사와 10분간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2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38,000피트 상공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항공 당국은 연락이 두절되자 테러 위협으로 인지하고 전투기를 준비하는 등 요격 태세를 준비하던 중 조종사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 분석가들은 자동 비행 상태에서도 기상 상황과 연료 상태를 모니터링하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A 항공사는 해당 여객기의 기장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의 실종이나 유괴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앰버 경보 기능을 플랫폼에 추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실종됐거나 납치됐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사법기관에서 발령하는 앰버 경보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앰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얼굴 사진, 실종이나 납치된 장소 등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앰버 경보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팔로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기 어려울 때 보통 ATM 기기를 사용하는데요. 입금한 계좌에 돈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귀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의 ATM 자동 입출금 기기에서 현금 260달러를 입금했는데 거래 명세서에는 20달러만 입금된 것으로 나왔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찰리 해리스라는 이 남성은 지난주 금요일 로렌스빌 그레이슨 하이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을 방문했고 당시 현금을 입금한 금액과 계좌 명세서에 적힌 입금액이 달라 고객 서비스에 연락했지만 조사하는 데 몇 주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들은 각 지역 일부 카운티에서 ATM 입금 오류와 관련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은행에 연락하고 입금 일자와 시간 등 세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금액이 클 경우 ATM보다는 직접 은행 텔러를 찾아 개인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뉴욕시가 지하철역에 총기 스캐너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총기 상당수가 뉴욕시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하철역과 버스 터미널역에 총기 스캐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 스캐너는 금속 감지 센서를 이용해 총기와 같은 물체의 모양을 잡아내는 것으로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시행 중인 가방 검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출근 시간에 브루클린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다쳤고 지난달에는 맨하튼행 지하철역에서 48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472개의 뉴욕 지하철역에는 각각 출입구도 여러 개인 만큼 애덤스 시장이 제안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시건주가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를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미시건주 연방대법원은 오늘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노예 해방일인 6월 19일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건주는 뉴욕주와 콜로라도주를 이어 준틴스를 주 공휴일로 지정한 21번째 주가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전한 기념일인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준틴스 데이가 공식적인 12번째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LA시에서 가양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맨솔 담배를 포함한 가양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LA시에 위치한 4,500여 개의 담배 업체에서는 가양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식품의약국 FDA와 보건복지부는 가양 담배에 대한 단계적 판매 제한과 계도 기간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이후 미국 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가양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FDA는 맨솔 담배 판매가 금지될 경우 40년 이내의 흡연율이 15% 감소해 최대 65만 4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타벅스 매장은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따라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빨대와 포크 등의 일회용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식당과 카페에서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빨대 등의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단 배달 플랫폼 사용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회용품 규정안을 위반할 경우 초범과 재범은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째부터는 하루 25달러씩 최대 $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PGA 투어의 한국 선수 중 맏언니로 꼽히는 지은이 선수가 밴쿠버 호프 매치 플레이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지은이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 골프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밴쿠버 호프 매치 플레이 결승전에서 일본 후루에 아야카 선수를 제치고 3년 6개월 만에 통산 6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좋은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잘 치르는 걸 하고 초반에 코비드 감염증에 걸려가지고 시합을 했잖아. 그래서 기분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기분이죠. 특히 36세인 지은이는 이번 승리로 LPGA 투어 한국인 최고령 우승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또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 역시 지난주 83위에서 5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이 장악했던 구청장과 시의회도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출구조사 예측대로 개표에서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된 오늘 새벽 1시 반쯤 캠프 개표 상황실을 찾아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문마다 쇠퇴했거나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문들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2011년 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던 오 후보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뒤 준비된 시장론을 내세우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난 1년 민주당이 장악했던 시의회의 집중 견제를 받아온 오 후보의 시정 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중 국민의힘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국민의힘이 시의회 의석 과반을 확보한다면 오 후보가 공약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소득 등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4년 전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승리했던 구청장 판세도 뒤집혔습니다. 서초와 강남, 송파 등 강남 4구와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던 도봉 등 17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우세인 곳은 8곳입니다. 격전지로 분류됐던 인천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개표 내내 앞서가면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경쟁자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며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구 7곳 중에 5곳에서 승리를 거뒀고 민주당은 2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결과는 낙승이었습니다. 개표 4시간 만에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예측된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지 5년 만에 원내 복귀입니다. 안 당선인은 향후 당내 입지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경기, 인천, 서울에서 총 46번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힘을 보탠 것에 대해서 안 당선인은 당대표 도전을 거쳐 차기 대선까지 노릴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당선이 확정된 뒤에도 관련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의 갈등 구도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이들과의 관계 설정도 안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구는 모두 7곳.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성남 분당갑 외에도 대구 수성을과 경남 창원 의창, 충남 보령 서천에서 당선이 확정됐고 강원 원주갑에서도 승리하는 등 모두 5곳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을 확정한 데 이어 막판 박빙 싸움이 이어지던 제주을 지역구에서 승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결국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 패배로 기울면서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신승을 거두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MBC 등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아무 말 없이 여의도의 민주당 선거 상황실을 떠났던 이재명 후보.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자정이 다 된 시간에서야 인천 계양구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은 말없이 박수만 보냈고 이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대선에서 패배한 후 당분간 잠행하며 상황을 지켜볼 거란 예측과 달리 깜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나온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겠다며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까지 맡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선거에서 10%가 넘는 차이로 상대 후보를 제치면서 국회 경험이 없는 이른바 영선 한계를 벗고 조기 복귀의 발판은 마련했습니다. 또 개표 초반 열세였던 김동연 후보가 밤사이 극적 역전을 이루면서 전임 경기도지사로 경기도 승리를 내걸고 선거 전에 뛰어든 명분은 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고전한 건 분명한 만큼 책임론에서도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당장 당 안팎에선 상처뿐인 영광,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자신은 살고 당은 죽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입성 후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당권을 거머쥔 뒤 차기 대권 도전으로 향하겠다는 구상도 실행될진 미지수입니다. 향후 당 수습 과정에서 불거질 이재명 책임론과 계파 갈등을 돌파하면서 당 쇄신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2달이 넘는 봉쇄가 해제된 어제 중국 상하이 시민들은 밖으로 뛰쳐나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상하이는 이제 일상 회복과 함께 경제 재건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 도심의 시계탑이 자정을 가리킵니다. 2달 만에 도시가 봉쇄에서 풀려나는 소리.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希望我们以后珍惜这样的生活，也不要再有疫情影响我们的生活了。 도로에는 차량 운행을 막던 바리케이드가 사라졌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상하이가 다시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선 새벽까지 폭죽이 터졌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선 주민들이 격리벽을 망치로 부수며 지긋지긋한 봉쇄와 작별했습니다. 전면 봉쇄는 해제됐지만 음식점은 아직 배달만 가능하고 시민들은 사흘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하이시는 이번 달 안에 완전한 봉쇄 해제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함께 상하이는 경제를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중국 스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6.1과 4.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실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지진은 어제 오후 5시 야안시 루산현에서 관측됐고요. 중국 지진대에 따르면 루산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6.1로 진원의 깊이는 17km로 파악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3분 뒤 인근 지역인 야안시 바오싱현에서 깊이 18km, 규모 4.5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오싱현에선 낙석의 변을 당한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야안시 당국은 구조 인력 4천여 명을 파견해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국 여행에 필요한 관광 단기 비자 신청을 위해 일본 시민들이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2년 만에 외국인 대상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했는데요. 이 때문에 도쿄 주의 한국 대사관 영사부 앞엔 일본 시민이 몰려 수십 미터나 되는 줄이 생긴 겁니다. 영사부는 어제 하루 200여 건의 비자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접수가 마감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영사관 앞에서 밤샘 대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도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하루 입국자 수를 2만 명까지 확대했고요. 한국과 미국 등 98개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와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례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희생자 중 처음으로 영면에 든 10살 에머리 가자와 네이트 로드리게스를 배웅하기 위해 추모객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지 주요 매체들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온라인 뉴스 송고 등을 중지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진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앞으로 2주 반 동안 이어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문화연의 플러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어제 미국 백악관 브리핑실에 방문해 증오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나누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바이든은 BTS에게 백악관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아시아계 증오범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준 것에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증오는 말할 때 숨게 된다며 소통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S도 공식 SNS를 통해 소나트를 취한 사진과 함께 백악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번 백악관 방문이 BTS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뽐낸 자리가 된 것 같네요. 그룹 몬스타엑스가 현지 시간 1일 데뷔 후 첫 아레나 투어로 글로벌 인기를 입증합니다. 지난 21일 미주 투어를 시작한 몬스타엑스는 뉴욕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투어는 오는 11일 LA 공연까지 진행됩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해 미국 앨범 더 드리밍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2주 연속 진입하며 K-팝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브로커가 그제 국내 언론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한국 배우 최초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가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순간 패닉이 되는 그런 아주 묘한 기분도 들었고
감동을 좀 천천히 야금야금 느끼고 싶어요. 송강호는 너무 과찬을 받아 몸둘 바 모르겠다며 기뻐했는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송강호의 수상은 최고의 선물이라며 배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또 자랑스럽다고 인사했습니다. 아이유는 이지은이라 소개하며 상업영화 첫 데뷔작에 좋은 감독, 선배와 함께 좋았고 욕을 하는 연기도 처음 선보인다며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의 특별한 여정을 그린 브로커, 오는 6월 8일 개봉합니다. 지난달 영화관을 찾은 관객이 1,4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4월에 비해 무려 366%나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가의 일상 회복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와 범죄도시 2의 활약이 돋보였죠. 특히 범죄도시 2는 개봉 12일 만에 7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어제 개봉한 쥬라기 월드 3와 칸에서 기쁜 소식을 알린 브로커, 헤어질 결심이 개봉을 앞둬 극장가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의 플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